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작년 후반기 때 제가 독도를 다녀왔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포항에서는 비교적 독도 가는 길이 수월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항에 사는 저도 독도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일단 독도로 가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가야 하는데요. 여기 동해안에 울릉도로 가는 배편은 제가 사는 포항 그리고 울진 남쪽에 있는 후포항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동해 묵호항 그리고 강릉항 네 군데서 울릉도로 가는 배가 출항이 되고 있고요. 거리상으로는 동해 묵호항하고 그 다음에 울진 후포항이 울릉도에서 가장 가까운데 동해 묵호항보다는 울진 후포항이 조금 더 가깝지만 후포항에서는 카페리호가 크루즈호가 출항을 하고요. 그리고 동해 묵호항에서는 캐속선이 출항을 하다 보니까 배편 시간은 동해 묵호항에서 가는 배편이 울릉도까지는 일단은 가장 빠르고요. 울릉도에서 내리면은 울릉도 도동항과 저동항에서 독도로 운행하는 배가 있는데 울릉도에서도 독도까지 왕복해서 잠시 독도에 하선을 하는 시간 한 20-30분, 30분이 채 안 되지 싶은데요. 20분 남짓되는 시간 포함해서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독도로 가는 길은 참 멀고도 멀었는데요. 그러나 아마 동해안 우리 후포항이나 묵호항에서의 독도까지의 거리가 일본 본 섬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한 거리보다는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 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섬 독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 그리고 섬 전체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사실도 물론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시시때때로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로 우겨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연중 행사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을 내고 열받고 하는 것을 일본인들이 저것들이 즐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독도에 대해서 조금 대범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거꾸로 일본 사람들을 열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일본인들의 분내는 것을 거꾸로 즐기는 그런 상황이 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위하고 걸기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연중 행사식으로 독도는 우리네 땅이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을 열받게 하고 그런 대처 방법은 조금 현명하지 못하지 않나. 한두 번도 아니고요. 늘 당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역사상에 보니까 아마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이었지 싶습니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죠. 다케시마의 날 이렇게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보다 더 우리나라 국민들을 열받게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 통합 창원시에 편입이 되었지만요. 당시에는 창원시에 편입이 되기 전에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2004, 5년 무렵에 마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의견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조례를 마산시에서 의결하는 그런 쾌거가 있었죠. 2004, 5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요. 마산시의회가 아니고 당시에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 과감하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데 우리 정부 측의 대응을 역대 정부 측의 대응을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70년 이상이 지났는데 늘 한 번씩 일본 사람들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우리는 열받아서 흥분하고 얼굴을 울그락부르락 하면서 시위하고 매일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고 주한 대사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서 경고를 하고 하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마산시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 이런 조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 국민의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024년 1월 8일인데요. 2024년 1월 8일 과거 1월 8일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대마도를 돌려달라 이렇게 과감하게 요구한 일이 역사적인 사료를 보니까 제가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까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에게 대마도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일본 정부를 발칵 뒤집어 엎은 일이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1월 8일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었고요. 1949년 1월 8일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서 대마도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발췌 개헌안이라든지 4.4 5.16 개헌안이라든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민주화에 저촉이 되는, 장애가 되는 많은 과실이 있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3.15 부정선거 이후에도 이후에 정권이 몰락을 하고 해외 망명길에 이승만 대통령이 올랐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7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역대 우리나라 여야 보수 진보를 통틀어서 지금도 가장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역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당시에 1970년대에 제가 중고를 다니던 그 시절에 당시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외교만큼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못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거는 차치하고 외교만큼은 정말 잘했다 라고 당시에 어르신들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저 역시도 그러한 평가에 동감을 하게 되고요. 역사적인 평가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평가다, 공정한 역사적인 평가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과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가려지는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